네, 오늘의 주제는요. 모더나부터 화이자까지 우리 한국이 이 세계 치료제와 백신 생산의 기지가 되는 건가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는데 한국의 주요 의약품이 생산 기지로 좀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를 찾아보니까 고품질 의약품 신속하게 좀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설비를 갖췄다는 점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K-바이오 중에 CMO,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입지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요? 자, 굉장히 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약 산업은 사실상 고부가가치고 첨단 산업이죠. 중요한 부분들은 선진국들이 그런 산업을 좀 장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사람한테 투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으면 안 되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리 기술력이 웬만하게 지금 나오지 않고서는 사실상 이걸 이제 위탁 생산한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좀 힘든 일인데 최근에 보시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바이오사이언스나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보시면 뭐 녹십자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좀 알아주는 기업들이랑 그러니까 지금 공급 계약을 좀 체결했다라는 이 부분들이 사실상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선진국이 그동안에 주도했던 걸 이제는 우리가 좀 가져올 수 있고 사실상 공장이 어느 정도 캐파가 좀 많이 커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미지가 조금 더 좋아지고 기술력이 좋아져가지고 매출의 증가율도 충분히 더 여기서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의미가 크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너무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일라일리랑 이제 5월달에 이제 계약을 했는데 일라일리 같은 경우는 FDA에서 이제 긴급 승인이 지금 코로나 치료제가 좀 허가가 났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도 흐름이 굉장히 좀 좋다라는 거. 셀트리온은 아직 좀 지지부진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크다라는 거. 그다음 뭐 녹십자라든지 SK케미칼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좋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기대감은 물론 조금 더 가져볼 수 있지만 여기서 조금 타이밍적으로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되고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K-팝에 이어서 K-바이오도 위상을 떨칠 것 같습니다. CMO 관련주 안에서 특히나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적이 개선 중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뭐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들도 흐름 좋았고요. 아스트라제네카 곧 임상이 또 결과가 나온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 현재까지 좀 어떤 내용들이 나왔고 모더나와 화이자 관련 내용도 혹시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뭐 사실상 모더나나 화이자는 우리가 임상 결과를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화이자 같은 경우는 예방률이 한 90%에 좀 도달을 했다. 완벽하게 지금 뭐 3상이 완료된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추이를 좀 지켜보자. 긍정적인 가능성이 높다. 이런 발표를 했고요. 모더나 같은 경우도 이제 화이자보다는 조금 더 이제 높은 수준입니다. 이제 95%에 육박하는 예방률이 좀 보였다라는 측면. 이제 이 부분에서 봤을 때는 당장에 지금 백신이 나올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죠.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도 지금 정확하게 날짜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발표를 한 게 수일에서 수주 이내에 결과를 좀 내놓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뭐 도노요 CFO 같은 경우도 삼상은 굉장히 좀 순조롭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 기대도 좋다. 이제 이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모더나나 화이자를 본다면은 아스트라제네카까지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이고 거기에서도 또 다시 뭔가 대박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가 훨씬 더 큰 것 같은데 우리가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큰 기대보다는 좀 중립적인 마인드가 사실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누구도 예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화이자 같은 경우도 결과가 이렇게 좋을지 그다음에 그 시점이 언제일지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너무 기대감, 그러니까 큰 어떤 기대감은 상당히 좀 크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기대감을 조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분명히 곧 발표가 되겠지만 올해 안에 발표가 되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뭐 굉장히 뭐 추격 매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뇌동매매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결과를 예상할 수 없겠죠. 임상에 대한 결과는 누구도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좀 앞서서요. CMO 관련주들 뭐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적이 개선 중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워렌 버핏은 화이자 등에 6조 3천억 원가량을 좀 투자했습니다. CMO가 아니라 제약주에 좀 투자를 했는데 이런 측면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사실상 CMO라 그래갖고 제약업종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CMO 하면 이제 OEM이나
OEM이란 개념이 좀 비슷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남들이 위탁하는 제품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생산 능력, 기술력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제약주, 그러니까 기술력만 있는 기업들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물량만 소화하는 그런 기업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고령화 사회에서는 우리가 사실 제약 바이오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좀 가져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대기업 쪽으로 그 관심을 가져볼 거냐, 아니면 기술력은 있는데 자금력이 조금 부족한 중소형주로 가져볼 거냐,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워렌 버핏도 이번에 사실상 굉장히 좀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6조 3천억.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워렌 버핏이 얼마 전에 이제 항공주를 손절매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꼭 워렌 버핏이 투자에 대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고 따라 들어가자. 이제 이 부분들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보고 분석하고 이런 종목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남들 얘기에 조금 혹해서 매수하시는 이제 그런 전략은 조금 안 하시는 게 가급적 맞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근데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이제 K바이오에 대한 어떤 위상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건 좀 분명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웬만한 기술력이 없다라면은 맡기지 않을 겁니다. 왜? 불량품이 나오게 됐을 때 사실상 그 기업의 이미지에 굉장히 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우리나라의 어떤 K바이오 위상은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건 좀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CMO도 제약주가 아닌 게 아니다라고 하시네요. 일단 크게 대형주를 볼 것인지 아니면은 기술력을 가진 중소형 측으로 숙명을 바라볼 건지 두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뭐 워렌 버핏이 섰다고 해서 주가가 잘 가는 게 아니니까 나만의 또 중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 기준 잘 잡으시고 마지막으로 또 질문 하나 드립니다. 코로나19 반사이익 관련주 중에 살펴봤을 때 어떤 종목이 가장 매력도가 있을까요? 자, 저는 지금 막 튀고 있는 종목 말고요. 오히려 이제 기대감이 좀 생길 수 있는 종목을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상 백신과 치료제가 좀 따로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 계약을 좀 맺었는데 사실 코로나 지금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이제 셀트리온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는 실적이면 실적, 기대감이면 기대감 두 가지가 다 지금 유입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위치에 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주가도 너무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한 측면이 아니라 그동안에 이제 7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한 차례 조금 크게 밀린 상태에서 이제 서서히 뭔가 좀 기대감을 받기 시작한 이제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앞으로의 실적은 좀 더 긍정적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라든지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매출 증가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항체 치료제가 지금 임상, 2상, 3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서 뭔가 조금 성과 있는 의미 있는 어떤 성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조차도 주가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이제 넘어가는 좀 초입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그동안에 조금 많이 밀렸었는데 한번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그림에서 보시면은 지금 7월 달에 사실 조금 많이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7월 달에 조금 많이 7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9월 달, 10월 달에 주가 흐름은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적 발표가 있은 뒤에 서서히 지금 시장 반등과 함께 주가가 좀 올라오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그동안에는 역배열. 근데 지금은 이평선이 가장 지금 현재 주가가 이평선 위로 올라오면서 정배열로 이제 전환된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강한 저항대가 지금 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란색 선이 가장 강력한 저항대인데 이게 월봉의 신고가랑도 조금 맞물리는 그런 위치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기대감도 있고 그 기대감이 딱 두 가지. 그다음에 치료제에 대한 부분, 실적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양봉 흐름일 때 매수하셔서 한번 치고 올릴 때는 양봉으로 뚫어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위치가 굉장히 좀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29만 원에서 28만 원짜리에서는 매수를 해봄직하고요. 그다음에 1차적인 목표가는 전고점 라인 32만 원까지는 좀 노려보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자리가 뚫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뚫릴 거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손절 라인은 24만 5천 원을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셀트리온은 오늘 송도에다가 또 공장을 짓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주가도 흐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양봉일 때 매수를 권하셨거든요. 전략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문가님.